점수 상승 프로젝트 달콤과학 달콤한 김쌤입니다. 자, 우리 1학년 친구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부터요. 또 2단원이 새롭게 들어갑니다. 1단원이 너무나 쉽게 끝났기 때문에 2단원이 너무나 금방 왔죠? 그죠? 자, 2단원에서 배우게 될 내용을요. 전체적으로 한눈에 우리 미리 보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2단원 지구계와 직권의 변화라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지구계, 지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시스템들,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그리고 이 직권의 변화 자체도 살펴볼 거예요. 이 직권이라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땅 부분이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요, 첫 번째 단어는요. 지구계의 구성과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한 번에 다 끝날 겁니다. 별 내용은 없고 그냥 이 지구계와 이 직권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소개 단원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단원이 많죠. 그죠? 광물 단원, 암석 단원, 그리고 지구 내부의 단원, 대륙이동설 판구조론 해가지고 우리 1단원과는 너무나 다르게 단원이 굉장히 풍부한 그러한 단원이 되겠습니다. 2단원이에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지구 안에서 있는 그러한 직권들의 뭐 광물이라든지 지각의 구성 물질 이런 것들, 광물 구별법, 여러 가지 구성 물질들이 있는데 그걸 또 구별하는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광물이 또 모여가지고 암석, 돌덩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돌덩이들 또 분류를 해볼 겁니다.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그래서 암석의 순환까지 살펴볼 건데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 거는 얘네가 생성되는 그 과정 때문이죠. 화성암 같은 경우는 화산 때문에 화산 폭발 때문에 형성되는 암석이고 퇴적암은 그냥 쌓여서 되는 것이고 변성암은 변성기 알지? 그치? 변한 거야. 어떻게 해서 변하냐면 열과 압력을 가하게 되면 변해요. 그래서 변하게 되는 것들로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또 분류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암석들이 꼭 한 가지에만 막 평생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도 순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도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안에 있는 것들을 또 조사를 해볼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 내부의 상황을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이냐 이거 지진과 지진파를 또 이용을 할 것이고 지구 내부의 층상 구조도 함께 배워볼 것입니다. 대륙이동설이 있어요. 우리 지구가 처음부터 이렇게 생겼느냐?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동설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제 막 연구를 해와서 판 구조론까지 요즘 현대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이러한 판 구조론까지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전 세계 주요 판의 경계. 우리 전체적으로 이 땅 아래쪽에 판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판의 경계 부분에서 특히나 이러한 지진이나 화산이 잘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경계가 어디인지 알려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화산 활동과 지진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즐거운 단원이겠죠? 그죠? 우리 오늘의 시간은 이 첫 번째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첫 번째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개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개, 멍멍이가 아니라 개예요, 개, 겨이. 그래서 너희들이 옛날에 많이 들어봤을 거야. 태양계, 생태계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이 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요. 오히려 영어로 말할 때가 더 좀 이해가 잘 될 때가 있어. 영어로는 시스템이 되겠어요. 자,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것이 바로 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확한 그 정의는 전체 안에서 작은 규모의 영역들이 서로서로 작용하는 거야. 영향을 주고받는 거야. 그것을 우리가 상호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상호작용하면서 전체를 유지하는 조직이나 체계를 바로 우리는 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를 했듯이 뭐 생태계라든지 뭐 태양계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이 몸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럴 때 우리 소화기관, 배설기관 이렇게 해서 배웠는데 이 기관들이 바로 우리는 개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화계, 뭐 배설계 이렇게 해가지고 개라고 부르게 되면 훨씬 더 정확한 의미를 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생태계나 태양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그
느낌 알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뭐 예를 들어서 태양계 같은 경우는 태양을 비롯해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 그 영역들을 모두 다 포함해서 태양계라고 하는데 걔네들 서로가 서로 영향을 받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계라는 것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계라는 것은요. 얘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지만 자, 작은 규모의 영역들이 있어. 이 작은 규모의 영역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 전체를 유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도 뭐 소화계가 있고 배설계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잘 작동을 하고 영향을 주고받아야지만 우리 몸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서로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것은 바로 방금 전에 또 얘기한 상호작용을 의미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개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정의만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본 개념. 자, 오늘의 본 개념은 바로 이거예요. 지구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던 거야. 자, 그러면 지구계가 뭘까? 지구계. 뭔가 이 지구 안에서 여러 가지 그 작은 규모의 것들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지구계라고 부르겠죠. 그죠? 그러면 어떤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까? 자, 지구 전체를 놓고 생각해봐. 지구에는요, 땅도 있고, 그죠? 물도 있고, 그리고 공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구 밖의 영역도 물론 무시 못해요. 우리 가끔 가다가 유성 같은 거 별똥별 이렇게 떨어지는데 걔네들이 다 타지 못하고 지구로 떨어질 때도 있죠. 그죠? 어쨌든 그 밖에서 영역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생물체들 이런 것들도 다 지구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부터 이 지구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지구계의 구성 요소를 지금부터 선생님과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상호작용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일단은 기본이고, 얘네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개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상호작용되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별 2개 들어갑니다. 뿅뿅뿅.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요거는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고 상호작용할 때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들어주자.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첫 번째 권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권역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지구에서 직권이 되겠어요. 직권. 한자 공부한 친구들은 벌써 딱 눈치를 챘을 거야. 이 직권이라는 것은 바로 땅지자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땅에 있는 권역들, 땅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땅에 있는 부분, 즉 지구 표면과 그리고 지구 내부를 모두 다 포함해서 직권이다라고 불러요. 직권. 알겠지? 그래서 이 직권은 지구 표면과 지구 내부를 모두 다 통틀어서 직권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큰 부분이다. 제일 큰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얘네들은요. 이 직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상태가 무슨 상태일까? 상태. 자, 상태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는 고체, 액체, 기체 중에 한 가지를 대답해야 됩니다. 자, 우리 땅 뭐예요? 고체잖아.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암석 여기 적혀 있죠. 대부분 고체 상태라는 거야. 물론 여기 안에 들어가면 뭐 외핵 뭐 이런 아이들을 조금 뭐 액체 상태다라고서 하는데 그래도 대부분이라고 적었으니까 그죠? 대부분 그래도 고체 상태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구 환경 중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권들이 있어요. 직권 무슨 권 해서 그 권역들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서 가장 부피가 짠! 큰 거죠. 그죠? 가장 크다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얘네들은 이 땅이잖아. 너희들 10년이 지나야 얘가 조금씩 10년 지나도 사실은 이 땅의 모습이 이렇게 딱 변하는 것은 쉽게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관찰을 잘 못해요. 그만큼 이러한 직권의 변화는 굉장히 느리다는 거야. 그래서 수천 년 막 이렇게 지나야지만 얘네가 땅이 뭐 깎여지고
또는 뭐 쌓여지고 하면서 땅이 어마어마하게 바뀌겠죠. 그죠? 막 10년, 20년 지나가지고는 우리가 그러한 관찰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요거 배울 때에는 우리 옛날에 생각했던 그러한 뭐 화산과 지진 막 이런 거 배웠던 거 생각을 하면 돼요. 거기에서 얘가 땅이 원래 이제 변화하려면 굉장히 큰 힘, 뭐 이렇게 퇴적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되게 오래 걸린다. 근데 화산이나 지진이 한번 빵 터지면은 금방 순식간에 변한다. 뭐 이런 거 배웠었죠. 그죠? 자, 어쨌든 근데 그냥 놔두게 되면 변화는 굉장히 느리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변화가 굉장히 느리고요. 다른 권역에 굉장히 큰 이제 변화를 주게 되는 아무래도 가장 많은 큰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좀 많은 영향을 주겠죠. 그죠? 자, 그리고요. 얘는요. 어쨌든 땅 부분이야. 우리가 이렇게 딱 서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되게 뭔가 땅이 있어야지만 거기서 막 농사도 짓고, 그죠? 그 위에다가 집도 잘 이렇게 짓고 이렇게 잘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물체의 서식지와 그리고 음식을 제공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지권의 특징, 땅 부분의 특징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속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이 지구계에 속한 두 번째 아이는 바로 이 지구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층을 의미하는 거야. 공기층, 그래서 기체,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기권이라고 부릅니다. 기권. 우리 기권하다 할 때 그 기권이 아니라 공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기가 있는 그 권역이다. 영역이다라는 거. 그래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을 의미를 하고요. 공기층. 그래서 이 공기층은요. 봐봐. 선생님이 지구를 이만큼 그렸지. 공기층은 요렇게 그렸어. 사실은 요 부피를 따지고 보게 되면 요 겉에 있는 부분이 지구에 비해서는 그래도 그나마 얇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뭐 우리 몸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얇은 건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크고 많은 부분이지만 그래도 전체 지구, 직권이랑 비교했을 때는 걔네들보다는 지구 크기보다는 얇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권을 보통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얘기를 하냐면 지표면에서 약 1000km.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지표면에서 1000km까지. 자, 그때까지를 우리는 이제 기권에 있는 그 공기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얘네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날씨가 변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날씨도 변화하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가 오거나 날씨가 변하게 되면서 지표도 함께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날씨와 지표를 변화시킨다. 자, 우리 지표의 변화해가지고 옛적에 배웠던 거 기억나니? 비가 오거나 또는 뭐 바람이 불거나 모래바람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얼음이 녹았다가 얼었다 하면서 이러한 땅들을 막 변화시킨다라고 했었죠. 그죠? 자, 이러한 것들이 현상들이 생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러한 기권에서 하는 역할이다. 그죠? 뭐 수증기가 뭐 응결했다.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날씨와 지표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기권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권 덕분에 우리는 따뜻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달에서는요, 우리가 잘 못 살아. 왜냐하면 태양빛을 받는 부분은 너무 뜨겁고요. 그 뒷부분, 받지 못하는 부분은 너무 추워. 자, 그 일이 벌어지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대기층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기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기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의 열을 고르게 분포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생물체가 살기에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기권의 덕분이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기권 때문이다라는 거. 자, 그리고요, 이러한 공기층이 있기 때문에요, 자외선이나 유해 물질들을 차단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자외선. 자, 우리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죠. 그렇죠? 자, 이렇게 자외선은요, 물론 공기층에서 이렇게 많이 걸러집니다. 근데도
많이 다 못 걸러진 그러한 자외선들이 또 사람한테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공기층도 없다면 정말로 그 자외선이 너무나 강해서 병에 걸리거나 금방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우주인들, 너희들 밖에 우주에 나가서 막 굉장히 행복할 것 같지? 되게 멋있을 것 같고 물론 보는 거는 한순간은 되게 멋있겠지만 그런 밖에서 오는 자외선이나 이런 태양빛으로 오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다 무방비 상태로 우주에 나가면 무방비 상태로 존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복 이런 것들이 정말 특수 제작이 완벽하게 되어야지만 잘 갔다 와서도 건강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우주인들이. 그래서 이런 유해 물질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 얘네들이 공기층에 있기 때문에 다 차단을 시켜주는 거다. 자외선 방금 얘기를 했고 유해 물질 중에 하나가 방금 전에 또 얘기했던 그러한 뭐 별똥별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유해 물질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무섭잖아. 다 타지 않고 만약에 내 머리 위에 떨어진다고 생각해봐. 그럴 확률은 너무 적지만 자 어쨌든 그런 것들을 공기층에서 막아준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자 생물 호흡하고요.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을 제공합니다. 산소기체. 그죠? 그리고 뭐 이산화탄소기체 여러 가지 그리고 햇빛 이런 물질들을 다 제공하는 거 다 기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물질들을 제공한다라고까지 우리 기권에 대해서 좀 더 한 번씩 읽어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영역은 바로 누구냐면 자 내용만 대충 봐도 알겠지. 바로 물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물 부분은요, 물 숫자를 써요. 자, 한자어로 돼 있어.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수권이라고 불러요. 수권. 수권. 그래서 지구의 물을 의미합니다. 지구의 물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물은 어디 있어? 해수, 빙하, 지하수 여러 군데에 물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고요. 물은요, 지구의 대략 한 7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굉장히 많은 거지. 그치? 그래서 물이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 근데 이 중에서도 해수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바닷물. 바닷물이 제일 많이 차지한다. 라는 것이 되겠고요. 고산지대나 극지방 같은 경우는요. 빙하, 즉 얼음으로 존재한다 라는 뜻이에요. 말만 용어만 조금 여기 나오는 교재 용어가 약간 좀 어려운 듯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내용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 바닷물, 얼음 뭐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면 돼요. 그래서 고산지대 이런 좀 추운 지방에는 빙하로 존재한다. 생명체, 생명 유지에 필수다. 우리 사람이나 동물 그리고 식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몸의 거의 대부분을 이제 이루고 있는 그런 성분은 물이에요. 그죠? 그래서 물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 물을 이루고 있는 그 권역을 우리는 수권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는 바로 자 이제는 하늘, 땅, 물 다 했어. 그치? 자, 그렇기 때문에 생물 해야 됩니다. 생물권. 그래서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지권에 사는 생명체, 기권에 사는 생명체, 수권에 사는 생명체.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어렵지. 그냥 하늘에 나는 새, 땅에서 있는 뭐 지렁이, 그리고 물에 있는 뭐 상어. 얘네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권, 기권, 수권에 분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생명체들을 모두 다 생물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른 권역 변화에 민감하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생물체니까 좀 적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래 살던 이러한 이 환경에 약간 좀 변화가 생기게 되면 굉장히 민감하겠지. 내가 살던 이곳의 온도가 아니야. 막 철새들 막 날아다니고, 그죠? 따뜻한 곳 찾아서 막 돌아다니잖아. 그런 것들 어쨌든 민감하다. 개체수 변화에 굉장히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생물권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외권이 되겠습니다. 외권. 그래서 이 외권 같은 경우는요. 외자가 이제 밖에, 외부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번 방금 전에 봤듯이 이러한 공기층 바깥에 부분부터 이제 우주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구를 둘러싼 기권 밖의 영역을 바로 이제 외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반적으로 태양계 부분을 태양계
우리 지구 기권 밖에 있는 이런 태양계의 모든 것들, 그 다음에 뭐 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외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해서 우리 바깥에서부터 어쨌든 그 외부에서 태양빛이 들어오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 태양빛이요. 공기 입자들을 통해서 막 들어오는 게 아니야. 우주에는 공기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빛이 복사 에너지로 뿅 하고서 들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 얘네들은요, 생명체가 살아가는 근원이 되는 것이고, 어쨌든 이 태양이라는 것은 지구 외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권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유해물질을 차단한다. 기권에서 차단해 준다라고 했었죠. 그 중에서 이제 그런 운석?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사실 운석은 이 외권에서 들어오는 거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지? 아까 전에 유해물질, 예를 조금 덜 들었는데, 방사선 이런 물질도 사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방사선 우리 많이 쪼이면은 건강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권인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외권 같은 경우는 그러한 물질들을 포함해서 운석 같은 것들, 다 그런 것들이 이제 외권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5개 종류의 이 지구계를 지금 소개를 해줬어요. 자, 근데 있잖아, 방금 전에 우리가 개에 대해서 살펴봤듯이 얘네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것은 이 상호작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호작용하는 부분을 지금부터 함께 쭉 읽어보면서 이해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내용은 굉장히 쉬워. 근데 우리 친구들이 막 긴장하거나 그러면, 또는 용어가 지금 새롭게 나오는 용어 있잖아. 막 직권, 막 땅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용어들이 조금 새롭게 나왔기 때문에 생소해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익혀보자, 잘. 알겠지? 자, 일단은 직권과 기권의 영향이 되겠습니다. 봐봐. 분출된 화산재가 기권으로 날아가서 햇빛을 가려요. 그래서 지구 기온이 내려갔어요. 이것은 봐봐. 화산이라는 것은 땅에 붙어 있는 거지. 그지? 땅에 있는 것들이 어쨌든 기권에 영향을 주게 됨으로써 기권으로부터 또 어쨌든 다른 영향을 또 받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바람이 불어요. 자, 기권에 의해서 날씨가 변화한다 그랬지. 그지? 바람이 불어서 풍화, 침식작용, 풍화작용, 침식작용, 뭔가 깎여지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직권과 기권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러한 이해들이 되겠고요. 알겠죠? 너희들 만약에 요거 안 나오고, 자, 분출된 화산이 터져서 화산재가 공기 중으로 날아갔다. 자, 요거는 어떤 권역과 어떤 권역에 영향을 주고받는 건가? 라고 하면, 땅하고 공기층이구나. 그러니까 직권하고 기권이구나. 하고서 맞출 수 있으면 돼. 알겠지? 할 수 있어요, 다. 자, 그러면 다음. 생물권과 기권이 되겠어요. 우리 생물권 중에서 이제 식물이죠.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서 광합성을 합니다. 이산화탄소 이 공기 중에 있는 거죠. 그죠? 그거를 흡수를 해서 광합성을 해서 영양분을 얻는다는 거예요. 어쨌든 기권의 영향을 받는 거지, 얘가. 공기가 어쨌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바람이 불어서 씨앗이 퍼지는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권의 영향을 이 생물권이 받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바람 불어서 씨앗이 퍼져야 되는 그러한 식물인 거야. 예를 들어서 단풍나무 씨 같은 경우 바람 때문에 거기서 프로펠러처럼 날아가죠. 그죠? 민들레씨 이런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해서 생물권과 기권이 또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있고요. 생물권과 지권도 당연히 영향을 주고받고 있죠. 생물이 땅에 묻혀서 화석 연료가 된다. 슬프다. 그지? 자, 우리 얘기하는 거 아니고, 옛날 옛적에 공룡 살던 그런 시대에 이제 묻혔던 여러 가지 생물들이 이제 석탄이나 석유로 짠 하고서 발견이 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1만 년 이전에 그러한 얘기인 거죠. 그죠? 어쨌든 이 생물이 땅과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식물이 죽어서 분해가 되면서 토양 성분의 변화를 줍니다. 그죠? 그래서 생물이 죽게 되면, 또는 이 낙엽들이 이렇게 이 낙엽들 쌓인 거 그런 거 막 섞여가지고 이 토양 비료 같은 거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토양 성분의 변화를 일으킨다. 어쨌든 생물권과 지권의, 그러니까 땅과 생물체와 영향을 주고받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수권과 지권이 되겠습니다. 물과 땅. 어떤 관계가 있을까? 파도. 자, 파도는 물 부분이 영역이죠. 근데 이것에 의해서 땅이 깎이는 현상이 나타나요. 해안 지형의 침식 및 동굴이 생성되는 과정이 나타나고요. 흐르는 물 때문에 골짜기가 생성돼. 그러니까 뭔가 물이 어떻게 해서 땅을 변화시켰어. 뭐 그러한 내용이 나오면 수권과 지권에 대한 얘기예요. 알겠죠?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수권과 생물권이 되겠습니다. 물과 생물, 당연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죠? 지금도 내 몸 안에, 너희들 몸 안에 물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이 세포 내에서 물을 공급한다. 다 어쨌든 수권과 생물권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기권과 수권이 되겠습니다. 공기와 물. 자, 물이 증발을 해서 구름이 생성이 돼요. 그죠? 자, 물 부분 수권. 얘네가 증발. 자, 어쨌든 얘가 구름 생성 위쪽으로 공기층 기권 쪽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비나 눈이 내린다. 지구 온난화,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뭐 상승한다. 이런 것들 어쨌든 이러한 기권에 뭐 있는 그러한 열이 밖으로 안 빠져나가는 게 이제 또 지구 온난화죠. 그죠? 그러면서 얘가 또 얼음이 녹아가지고 그 물이 점점점 이제 높이 차오르는 것이 이제 해수면 상승인 거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서로도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읽었을 때는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한번 보게 되면 정말 쉽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과 같이 문제 풀어보면서 이따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우리는 그러면 다음 개념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구계에서 물질과 에너지 순환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여러 가지 물질들, 자, 그리고 에너지들이 존재를 하는데 얘네들이요, 서로 순환합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이러한 아까 전에 배웠던 그 지구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권역들을 마구마구 돌아다니면서 그 에너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순환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구계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들. 자, 해서 우리가 뭐 유명한 거 있죠. 태양 복사 에너지. 그리고 뭐 지구 내부 에너지. 이러한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막 지진도 발생하고 땅도 막 움직이고 그런 거죠. 그죠? 그리고 뭐 조력 에너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 에너지들이 있어요. 이거 정말 너무나 많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들이요. 딱 그 한 곳에만 있고 그리고 딱 뭐 그런 하나에만 집중해서 에너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에너지들이 다른 권역들에게 영향을 다 같이 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볼게요. 물질과 에너지 순환에서 지구계 각 권역에서 상호작용하는 중에서 물질과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에너지 순환인데, 예를 들어서 물의 순환을 지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요 순환하죠. 그죠? 물은요 수증기도 되고 얼음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서 온 땅과 그리고 하늘 그리고 바다 여기저기를 다 돌아다니는 것이 바로 물이에요. 근데 이 물이 순환하게 되는 그 결정적인 근원이 되는 에너지는 바로 누굴까? 근원이 되는 에너지는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 그죠?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 덕분에 복사 에너지 덕분에 물이 이렇게 순환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은요, 요 그림은 너희들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 그 그림이죠, 그죠? 그림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요 그림은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돼. 화살표가 어떻게 돼 있어? 슝슝슝슝 막 돌아가고 있죠, 그죠? 뭐 땅에서 바다로 흘러서 뭐 구름 위로 갔다가 또 구름 돼서 비가 내리고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선생님이 정리한 내용을 같이 함께 볼게요. 일단은 물은요, 당연히 수권이죠. 그죠? 근데 이 물은 바다에도 있고, 아까 전에 말했듯이 땅 안쪽 지하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군데 뭐 생물 몸 안에도 있고요. 그죠? 강에도 있고, 호수에도 있습니다. 이러한 수권이요, 태양 에너지를 흡수를 해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에너지, 태양빛에 의해서,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흡수를 쫙 하면서 얘가 열받으니까 수증기로 변해버리는 거야. 그지? 물을 끓이는 거나 마찬가지 현상인 거예요. 오케이? 물 끓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얘는 태양빛으로 인해서 뜨거워지니까 증발해버린다. 그래서 수증기가 되어버려서 공기 중으로 훨훨 날아가 버린다. 이게 바로 이제 기권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기권으로 가버렸어. 자, 기권으로 가버리게 되면 이 공기층에서 조금 더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될수록 좀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죠? 아무래도 이 땅과 또 멀어지게 되면서 온도가 조금 낮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응결 현상이 일어나요. 응결 현상 알지? 그지? 응결 현상. 얘는요, 바로 수증기가 물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오케이. 증발과 이제 반대인 거죠. 수증기가 물로 변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럼 물방울 형태로 뿅뿅뿅 해서 하늘 저 높은 위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구름이죠. 그래서 구름을 생성을 합니다. 자, 이때는 에너지 방출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이게 에너지 방출이 되면 이걸 생각해 보면 돼. 자, 에너지를 줘가지고 수증기가 됐잖아. 그지? 그러니까 열을 받아서 흡수해서 뜨거워 하면서 올라갔잖아요. 다시 얘가 뜨거운 거 내보내니까 주위에서 너무 추우니까 주위에서 내 몸 안에 있는 열을 다 흡수해서 나는 물이 되어버린 거야. 그지? 그러니까 내 몸 안에 있는 열을 방출을 해야지만 나는 차가워지면서 응결되어서 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에너지 방출인 거야. 오케이? 어려운 내용 아니고 그냥 요거의 반대 상황이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구름이 생성이 되면서 무거워지게 되면 비가 내리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자, 이러한 비나 눈에 의해서 바로 또 생물권이나 또는 이 지표, 직권이 영향을 받습니다. 생물권이 그러한 빗물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요. 그리고 토양을 다 깎아내려. 그지? 그래서 지표의 모습을 또 변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직권에도 영향을 준다. 라는 것이 되겠고요. 어쨌든 얘네들이 또 물들이 또 쌓이면서 걔네들이 또 증발해. 그럼 다시 1번 과정으로 또 돌아가. 또 해서 또 2번, 3번 또 돌아가. 이런 식으로 물의 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물의 순환 과정이고 순환은 태양 에너지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이 시간 개념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이제 지구계의 구성과 상호작용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문제 풀러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개념 체크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래요. 커다란 전체 안에서 작은 규모의 영역이 상호작용하면서 전체를 유지하는 조직이나 체계를 우리는 개라고 했습니다. 그죠? 지구를 이루는 구성 요소도 하나씩 독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서 상호작용하는데 이를 우리는 지구계라고 부르죠. 그죠? 그래서 지구계 알아두시고요. 이 지구계의 이제 영역들이 지금 나와 있어. 그래서 이 영역들과 특징을 이어주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직권. 자, 직권은 땅을 의미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땅에서 우리가 땅의 특징 보니까, 대부분 고체 상태 구성 요소 중에서 변화가 가장 느리다. 맞네. 그치? 그래서 1번은 미음과 연결시켜주면 되겠고, 2번 기권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층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날씨가 변합니다. 얘네 때문에. 그래서 니은과 연결시켜주면 되겠고, 수권은요, 물이 있는 영역이야. 그래서 대부분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생물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 오케이? 액체 상태로 꼭 안 좋은지 할 수도 있죠. 빙하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 액체 상태다라는 거. 생물권은 다른 이제 권역의 변화에 민감하게 작용을 하는 반응하고 개체수가 변하게 되는 그 권역이 되겠고요. 외권은 이제 태양계, 지구 밖에 있는 그러한 영역들이죠. 그죠? 그래서 태양계, 별, 은하 등이 포함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가에서 아까지 있어.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을 나타낸 건데 어느 권역 사이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 이제 쓰래요. 1번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눌려가지고 답이 벌써 나왔어. 보자. 화산재가 기권으로 날아간다. 자, 화산, 땅, 기권 여기 날아간대요. 직권과 기권과의 관계죠. 그죠? 물이 흘러서 골짜기를 만든대요. 물 때문에 파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수권 때문에 직권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죠? 수권, 직권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물이 증발하여 구름을 만든대요. 그러니까 수권에 있던 아이들이 기권으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권, 기권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겠고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빙하 자체는 어쨌든 수권에 있는 아이죠. 그죠? 그래서 이 수권에 있는 아이들이 녹아가지고 해수면이 이제 상승을 하는데 얘네들은 녹는 이유가 바로 지구온난화.
이 뜨거운 그러한 열을 받아서 그래서 이런 기권에 있는 그런 열 때문에 어쨌든 녹는 거죠. 그래서 기권, 그 다음에 수권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자, 파도가 쳐서 동굴이 만들어진대요. 물 때문에 땅이 변하는 거죠. 수권, 직권. 식물이 광합성을 한대요. 자, 식물이 광합성, 생물권이요. 빛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하는 거니까 생물권과 기권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유성이 밤하늘에 출현합니다. 유성 출현. 이게 바로 뭐예요? 외권에서 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밝게 빛나는 거야? 기권 때문이지, 그지? 공기 입자들하고 이 유성, 그러니까 운석이 떨어지게 되면서 마찰에 의해서 막 타들어가는데 우리 눈에는 아, 별똥별 예쁘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기권과 외권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바람이 불어 씨앗이 퍼진다. 자, 이러한 바람이 부는 거, 날씨 현상에 의해서 생물권이 영향을 잘 받는 거죠, 그죠? 기권과 생물권 이렇게 해서 적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때요? 특별히 엄청 어렵진 않죠. 어려워 보이지만 이건가? 라고 생각했을 때 딱 맞아. 그치? 너희들도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만 쭉 다시 한번 혼자서 스스로 해보시고요. 자, 4번 물의 순환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OX 해보도록 할게요. 물은 수권, 기권, 직권 사이를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물의 순환 우리 살펴봤었죠? 맞고요. 물은 항상 액체 상태를 유지하면서 순환합니다. 항상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 거야? 눈 오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죠. 그죠? 눈은 고체 상태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물이 순환할 때에는 항상 에너지를 흡수한대요. 순환할 때 항상 에너지를 흡수를 항상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에너지도 물론 흡수하지만 방출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에너지를 흡수만 한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겠고 문제가 약간 애매해. 항상 흡수만 한다 이렇게 적어주면 확실히 X인데 그죠? 물을 순환시키는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 복사 에너지이다. 그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오늘의 사용한 오달다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와! 자, 오늘의 오달다는요, 일단은, 자, 개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이 개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바로 상호작용이었습니다. 그죠? 개들이 이제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지구계의 구성 요소와 상호작용 해가지고 우리 여러 가지 지구계를 살펴봤었는데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들이 있고요. 각각의 특징들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이거는 너무나 쉬운 내용이야.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 친구들이 방금 전에 봤듯이 맞춰볼 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지구계에서의 물질과 에너지 순환 여러 가지 그 에너지들이 있는데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순환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 물의 순환의 근원, 지구 내부의 에너지, 지진, 화산, 그리고 조력 에너지 이런 것들은 이제 해수면의 높이에도 영향을 주는 고루한 에너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또 순환한다라는 내용까지 우리 친구들 함께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이 시간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이 시간도 너무나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벌써 또 문제풀이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다 풀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